450만 명이 벼랑 끝에 몰렸답니다. 소득의 전부를 빚 갚는 데 써야 될 정도로 매우 상황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데,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도대체 지금의 정부는 금융권들하고 같이 손잡고 왜 그렇게 무리하게 빚을 내게 해준 걸까요? 약탈적인 대출을 조장했단 말입니다. 소비자보호법,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에, 금소법이 시행되기 전에 저렇게 미리 이제 금융노예를 만들기 위한 개수작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저 450만 명은요, 죽을 때까지 빚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? 못 갚습니다. 인생이 끝장났다라고 보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. 무서운 얘기입니다. 저렇게 엄청난 무서운 일들이 이제 생겨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어떤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? 뭐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빚을 낸 사람도 있을 건데요. 또 어떤 이들은요, 탐욕이나 욕심 때문에 빚을 낸 사람도 있습니다. 누가 어떤 얘기를 하든 간에 빚을 내는 건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. 더 심한 건 뭡니까? 불법 사채업자에게 돈을 추가로 빌리는 거죠. 그러다 보면 그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덫에 걸리면요, 그냥 엉망되는 겁니다. 개막장 되는 겁니다. 연이자율 7000%, 불법 빚독촉으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이들도 되게 많습니다. 어이가 없는 거죠. 급하게 20만원 빌리고 뭐 40만원 빌리고 뭐 이러다가 나중에는요, 수천만원 수억을 이제 뜯기게 되는 겁니다. 이래저래요, 이제 나체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얘기하고, 이상한 짓거리들, 연락처 내놓으라 그러면 연락처 이제 공유하고, 이러다 보면요, 인생이 엉망되는 겁니다. 참 어처구니가 없죠.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그들이 이미 궁지로 몰렸기 때문입니다. 빚내서 감당이 안 된 사람에게 누가 돈을 빌려주겠냐고요. 돈 안 빌려주죠. 뭐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악순환이 생기는 겁니다. 어쩌려고 저러는 걸까요? 어떻게 되는 걸까요? 걱정이 많이 되죠. 많은 우려가 생깁니다. 괜찮아져야 될 텐데 괜찮기가 어렵죠. 사는 게 왜 이 모양일까 라는 생각도 들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. 잘 생각하고 잘 따지고 현명하게 삶을 좀 꾸려나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야 삶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삶을 지킨다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무지하게 어려운 일입니다. 엄청나게 두려운 일이기도 하고요.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. 잘 살아야 될 텐데, 괜찮아져야 될 텐데, 별일이 없어야 될 텐데, 어떻게 흘러갈지 걱정이 자꾸 되죠. 두려운 마음이 계속 생깁니다. 나에게만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기나라는 별 생각이 다 들기도 하고요. 소득의 전부를 빚 갚는 데 써야 되면 생활비는 뭘로 합니까? 생활비도 빚내 쓰는 거죠. 그러다 보면 이제 악순환이 생겨서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. 참 씁쓸한 얘기입니다. 참 암담한 얘기가 생긴다라는 겁니다. 걱정이 안 될 수 없죠. 두렵기도 하고요.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. 괜찮을 수 있으려나? 괜찮아야 되는데 안 쉬울 것 같은데, 이런 생각 저런 생각, 이런 고민 저런 고민, 여러가지 고민이 드는데 걱정인 거죠. 걱정인 겁니다.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. 어떻게 되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. 대한민국이라고 나라가 왜 이 모양이냐, 왜 이러나 라는 생각이 이제 들기도 하고요. 걱정입니다. 걱정이요. 금방 뭔가가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 같은데, 금방 저들이 빚을 뜯어내고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은데, 다중 채무자의 1인 평균 대출 1억 3천만 원이랍니다. 450만 명이 3곳 이상에서 대출을 낸 거랍니다. 그 중에서 279만 명이 소득의 전부를 빚 갚는 데 쓴다라고 얘기하고요. 이제 그들이 삶을 괜찮게 살 수 없죠. 충격입니다. 충격. 이제 결국은 답이 없더라는 겁니다. 다중채무자의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은 58.4%,
한 60%가량을 이제 원리금 상환에 써야 된다는데 걱정입니다. 이게 뭡니까? 결국은 감당 못할 무리한 빚을 진 이들이 이제 차주가 279만 명이라고 하는데 대략 한 300만 명 정도가 이번 경제위기 때 시용불량자가 된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. 결국 너무 심하게 너무 무리하게 대출을 내준 지금의 우리 사회가 만든 현상입니다. 앞으로 나아질 수 없다. 앞으로 이들이 우리 삶에 큰 교훈이 될 거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. 보험약관 대출도 하고 예금담보대출도 하고 마이너스 대출도 하고 주택담보대출도 하고 대출 계속 하다 보면요. 대출 때문에 나중에 이제 엉망되는 겁니다. 무서운 얘기죠. 충격입니다. 어쩌려고 저러는 걸까? 라는 생각이 들죠. 참 많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겁니다. 걱정입니다. 두렵습니다. 무섭습니다.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? 극단적인 소비 감소, 악착같이 이제 절약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겁니다. 빚 안 내고 벌어들인 돈 안에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. 왜냐? 경제가 엉망이 되고 또 빚이 사람들을 많이 몰락시키는 걸 여기저기에서 목격하게 될 거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더 두려움을 가지고 더 조심하며 살게 될 겁니다. 잘 따져봐야죠. 잘 지내야죠. 사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다라는 거. 쉽지 않다라는 거. 너무 욕심부리고 살면 인생이 금방 나락으로 떨어진다라는 거. 빚내면 안 된다라는 거. 빚내면 인생이 끝장난다라는 거. 우리는 명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. 무서운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. 우리 주변에요. 너무 엄청난 일들이죠. 그래서 아마 두려움도 많이 생길 겁니다. 걱정도 많이 될 겁니다.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? 어떤 마음을 지내야 되겠습니까? 결국 조심해야 된다는, 대비해야 된다는, 잘 살아가기 위한 대응들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누가 뭐라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지키는 건 우리 스스로에게 달려있는 일입니다. 그걸 그냥 괜찮은 것처럼 별일 아닌 것처럼 얘기하면요. 그러면 이제 삶이 이제 어려워지는 겁니다.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. 누가 뭐라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. 부지런히 착실하게 삶을 잘 지켜나갈 궁리를 해야 그래야